F12번을 누르고 0점으로 바꿔 놓으세요. 절대좌표 0, 0, 0 이렇게. 그래야 둘 다 잘 뽑힌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이폴리곤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뽑는 거를 진행을 해볼 텐데,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브젝트의 이름입니다. 하나는 로우고 하나 하이인데, 아 이거 귀찮게 무슨 박스 로우 하이 이런 거 꼭 구분해야 돼? 라고 하면은 나중에 박스 로우 하이 구분하지 않고 오브젝트를 약 50개를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못 외우고 있다면 엄청난 비난을 할 겁니다. 제가 오브젝트 0032, 오브젝트 0132랑 로우랑 하이랑 겹쳐져 있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알기 힘들거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럴 거거든. 분명히 나눠 놓으라고 했지만 나눠 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얘가 이제 하이 폴리곤이고 얘가 이제 로우 폴리곤이 될 건데, 하이 폴리곤은 당연히 보면 어때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각이 잡힌 걸로 보이지. 로우 폴리곤은 어떻습니까? 딱딱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진 데다가 넣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붙어있는 오브젝트들끼리의 네이밍 변경과 그리고 매테리얼의 구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바로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처음 듣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모르는 게. 뭐 모른다고, 아씨 이거 모른다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럴 수 있거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제 얘한테서 요 하이 폴리곤을 만들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요쯤에다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개를 내가 이렇게 일부러 겹쳐 놓는 이유는, 원래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얘랑 얘랑 하이 폴리곤을 뽑을 때 박스로 001 말고 박스 2라고 합시다. 박스 2로 매테리얼 구분과 저 구분이 반드시 따로 되어야 합니다. 맥스 2 얘는 하이가 될 거야.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야 여기다가, 아하 요게 빠졌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위에다가 하이 폴리곤 쪽에다가만,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빠르겠다. 최대한 빨리 만들겠습니다. 이걸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거든. 해야 될 게 태산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오늘 아주 살짝 올려놓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얘가 나중에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겠지?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오브젝트가 서로 다른 거죠. 딱 보면 알지. 근데 오브젝트가 서로 다른 것끼리 선택을 했는데도 색상이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J를 누르면 현재의 오브젝트 외곽을 둘러싸는 임의의 박스를 만들어 주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오브젝트를 선택했는지, 몇 개 선택했는지, 2개 선택했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알 수 있고, 얘랑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은, 얘는 박스 로우, 얘는 박스 2 로우, 얘는 박스 2 하이, 얘는 박스 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얘네 두 개를 만약에 UV를 이제 이때부터 헷갈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헷갈리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컬러 자체도 다른 색깔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거는 여러분도 오브젝트의 색깔을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구분할 수 있지만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응용력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해보면 그때부터 응용력에 대한 게 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잔뜩 혼나게 되면, 아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지 이러면서 잔머리를 굴리다가 얻게 되는 그런 지식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요런 게 있는데, 얘와 얘를 UV를 어떻게 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로우 폴리곤이고 어차피 이 정도를 뽑는데 이거 굳이 텍스처를 두 장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다 라고 한다면 설명을 잘 듣고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이렇게 만들면 얘를 이제 캐 01 로우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캐릭터 첫 번째 로우 폴리곤입니다. 얘 하이 폴리곤은 뭐라고 적겠어요? 캐 01 하이. 이 명명법이, 여러분들이 항상 이 명명법을 반드시 써야 되고, 여러분들 자리에 가가지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오브젝트 빵빵 1부터 168까지 있다 이러면 내가 다 끄고 하나만 킨 다음에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거기가 회사였으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단체 작업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파일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파일을 맡겨놓고 다른 사람한테 던진 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난리 나요. 이게 좀 느낌이 어떤 거냐면, 물품을 한 60개를 만들어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60개를 임의의 박스 안에 넣어놓고 물건 1, 물건 2 이렇게 적어가지고 준 거야 그냥. 그럼 박스 다 열어봐야 되죠 60개. 그거 언제 열어봐 그걸. 이름이랑 그게 매칭이 돼야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맵을 나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 게 파일이 한 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예요. 그럼 굳이 맵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꾸 맵을 나눈다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옆 사람도 나누고 옆에도 나누고 그러니까 나도 나눠야 되나봐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맵을 나눈다는 거는 왜 나눈다는 거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얘와 얘는 오브젝트가 서로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인데 이거를 나중에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안쪽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이렇게 떨어져서 안쪽이 보이는 애들인데, 이거를 여기가 안 보인다고 지금 당장 면을 막 지워놓고 이래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 떨어질 때 빈 공간이 보이면서 사람들이 야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비어 있는 거면 이거 버그난 거 아니에요? 라고 GM한테 물어보겠지. 그래서 저기는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를 비우면 안 되면 얘랑 전부 다 맵을 한 장으로 펴가지고 각각이 관리를 하는 게 더 편하냐, 아니면 따로 맵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편하냐고 물어보면은, 그 기준은 어디서 오냐면, 전체 오브젝트가 부술 수 있다, 분리가 가능한가 이랑 애니메이션이 되는가, 이거 두 개를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땅 맞아가지고 파사삭 하면서 부셔지려면은 다 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근데 이게 하나로 딱 되어 있고 어떠한 충격을 받아도 부셔지지 않는 그 언디스트럭터블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파괴 불가 오브젝트 있거든? 파괴 불가 오브젝트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다 바뀌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은 또 다른 건데 얘가 파괴 불가라도 얘가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냐면 작동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게 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안쪽이 다 보여야 되잖아. 안쪽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한다기보다 판단하기 힘들면 현재는 강사인 나한테 물어보거나 회사에 가게 되면 이걸 상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상관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충 만드세요 라고 하면은 그 책임은 상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잖아? 그럼 나중에 상관이 야 너 왜 이거 안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남기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결정한 다음에 만약에 얘가 그런 것이 결정이 됐다. 그럼 1번 오브젝트와 2번 오브젝트를 어떻게 펼 것인가 라고 하면은 1번 오브젝트, 2번 오브젝트가 붙어 있지만 나중에 여기가 안쪽이 보이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텍스처를 한 장으로 피겠다. 여기도 텍스처를 한 장으로 피겠다. 또는 이거 두 개를 같이 펴야 맵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는 반절로 나눠 가지고 위쪽에는 1번, 아래쪽에는 2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결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다음에 몇 번 경험해 봤더니 이런 거는 사람이라면 얼굴과 외부로 노출되는 팔다리나 그리고 몸통 안쪽 같은 경우에 하나의 매테리얼로 쓰는 게 섭서페이스 스캐터를 걸기에 편하기 때문에 하나로 쓰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안쪽 몸통과 얼굴, 손, 발 모델링은 하나의 UV 안에 다 펴놓고 외부에 들어가는 머리카락도 나중에 얘는 매테리얼을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UV를 한 장으로 모으는 게 좋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갑옷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것들은 금속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얘네는 따로 매테리얼을 만들어야 돼서 UV를 따로 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몸통, 갑옷 그리고 헤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게 된다라는 거를 경험한 이후부터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몰아넣지 않고 이렇게 각각 구분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게임 엔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노드를 짜가지고 이거를 각 부위별에 따라가지고 최적화를 시킬 수 있고, 최적화가 아니라 매테리얼을 좀 더 이쁘게 보이게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집을 할 때 각각 부위별로 나뉘어 있으면 편집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금속이면 금속, 가죽이면 가죽, 피부면 피부, 머리칼이면 머리칼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한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손전등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전등이 이렇게 있다. 그럼 전등 같은 경우에는 전등 가시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고 금속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플라스틱은 따로 그리고 얘가 투명 재질이 돼서 안쪽에서 빛이 빛나면 여기가 그 라이트에 의해서 빛이 나게 된다. 비쳐 보이게 된다. 그러면은 금속 부분과 이 갓 부분을 따로 구분하는 UV 내에서 그 영역을 따로 지정해서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맵을 ID 맵이라고 하고 이 ID 맵의 제작 방법은 지금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만 이제 설명이 너무 긴데 14분이니까 좀만 더 얘기를 해가지고 기본 만드는 것까지 하고 이거를 뽑는 것 직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로우 있고 하이 있고 UV는 어떻게 피느냐 이거는 각각
따로 피도록 할게요. 박스 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빨리 피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박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빨리 필 수 있냐면 오픈 UV 에디터를 엽니다. 그럼 이렇게 열리죠. 컨트롤 A를, 버텍스에서 컨트롤 A 눌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폴리곤을 누르고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프로젝션에서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끄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정렬 기능이 있거든. 어레인지 엘리멘트, 얘를 눌러줍니다. 6개로 구분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전체를 선택한 다음 제대로 펴기 위해서 리쉐입 엘리멘트의 세 번째 릴렉스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밑에 있는 릴렉스 바이 폴리곤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얘 스타트 릴렉스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원래 가져야 되는 부피를 가지게 되거든. 자, 그럼 얘네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좀 괜찮냐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주의점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얘가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배치되느냐를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봤는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넣게 될 때 이쪽은 아래쪽이고 이쪽이 위쪽이고 여기는 얘가 위쪽이면은 텍스처가 이 방향으로 돌아갈 때 내가 위쪽에 화살표인 텍스처를 넣으려고 그랬거든. 이렇게 그 왜 택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꿔야 돼가지고 선생님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지. 야, UV 다시 펴. 이러는 거지. 그거 외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만 따로 선택해가지고 텍스처를 이쪽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옵션을 걸 경우에 이쪽에 그것과 똑같은 옵션을 다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 옵션이라는 게 서브스탄스 페인트 들어가서 어떻게 거냐면 레이어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십 개를 걸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걸 일일이 기억한 다음에 이쪽에 따로 다 넣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은 이쪽을 실수로 눈을 이쪽에 넣고 코를 이쪽에 넣고 입을 이쪽에 넣은 거야. 이거는 눈이 여기 있고 코가 여기 있고 입이 여기 있는데, 그거 물어보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를 선택해서 반전하면 돼. 그래가지고 반전을 했어. 그랬더니 이쪽에 이렇게 막 붓을 그렸더니 여기는 이쪽이 칠해지는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우고 이쪽이 내려야 되지. 그럼 여기에 막 이렇게 칠했더니 여기 이쪽이 또 칠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여기 또 지우고 이쪽은 막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에 여기 칠해야지. 매번 이래야 된다. 매번 레이어 하나 얹을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 얼마나 불편하지 알아? 해보면. 그래서 UV를 할 때 반드시 상하를 체크해야 된다. 반드시. 막 펴놓고 나는 몰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꼭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 위쪽에 있는 애들은 상하를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애도 상하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상하를 체크할 필요 없는 애들 2개, 그리고 나머지 상하를 꼭 체크해야 되는 애들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상하를 체크할 때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옆에를 다 이렇게 선택해보고 옆에가 다 선택이 됐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만 이렇게 선택을 다 해보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지. 하나가 위에가 선택이 됐지. 어디인지 클릭해서 찾으면 됩니다. 얘가 지금 까꾸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아래쪽을 이렇게 선택하면은 아래쪽만 선택됐죠.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거 보이지?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넣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어레인지 엘리멘트로 해서 넣으면 위아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UV가 펴진 거다. UV를 막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선택하고
똑같이 얼레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으니 반복입니다. 이제는 굳이 오픈 UV 에디터 안 열어도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다 선택하고 박스 한번 껐다 키면은 이렇게 잘린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픈 UV 에디터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배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위에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되는 거 보고, 그리고 여기는 뒤편이니까 뒤편 이렇게 선택해보고, 여기가 위쪽인지 선택.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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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쪽이지?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전체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리쉐입 엘레멘츠에서 릴렉스 들어가서 릴렉스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내려가. 자, 이거 눌러주면은 배치가 끝난 거예요. 이게 빠르죠? 근데 지금 기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이어진 게 하나도 없고 다 떨어졌는데 좀 이상하네. 손맵에서는 박스를 펼 때 이렇게 다 이으라고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지? 이거 왜 노말에서 다 떨어뜨려? 라고 물어보거든. 노말에서는 각이 이렇게 90도 이상 틀어지면은, 얘 지금 여기가 몇 도냐면 90 플러스 45거든. 이렇게. 그죠? 우리 산수 알잖아? 산수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각이 생기면은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위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이폴리곤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얘를 엿다 놓다 보니까 중간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얘가 바깥쪽을 둘러싸는 레이에 의해서 얘를 찍게 될 경우, 우리가 예상하는 찍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찍히길 원했거든. 근데 실제로 찍는 거 보면은 이렇게 길게 찍힙니다. 이거 이해돼?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이거는 뭐라 그래요? 퍼스펙티브라고 하지.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지. 카메라에 의한 왜곡이 생기거든. 자, 앞에 있는 변의 길이와 뒤에 있는 변의 길이가 어때요? 뒤에 있는 변의 길이가 작지, 앞에 있는 건 크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요렇게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뒤에 거가 더 길어 보여요 라고 하는데, 사실 앞에와 뒤에가 길이가 완전히 같은 겁니다. 이게 정확히 평행이에요. 이거보다 더 평행일 수 없거든. 근데 그렇게 평행이 되도록 찍어줘야 돼요, 노말도. 그래서 노말을 그렇게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변이 가지고 있는 노말 레이가 있는데, 노말을 찍기 위한 광선이 나갑니다. 근데 그 광선을 이렇게 각 면에 존재하는 노말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스무딩 그룹을 분리한다. 두 번째, UV를 분리한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90도 이상에 한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위에다가 뭐 해놓잖아? 옆으로 이렇게 지 길게 드러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뽑혀. 대표적인 경우가 캐릭터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칼이 있습니다. 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말을 뽑았어. 이렇게 쫙 뽑았는데 노말이 막 우줄쭈줄 막 이래가지고 적용해놓고 났더니 여기가 막 무슨 둥글둥글하게 돼가지고 칼날이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보면은 UV를 어떻게 폈나 보면, UV를 이거 칼이니까 여기가 앞, 그리고 여긴 뒤로 하면 돼 이러고 붙여놓은 거야. 이러면 여기가 막 이렇게 쭈글쭈글 난리가 모장판이 납니다. 아주 안 돼 이게. 근데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UV를 붙여놓잖아? 그러면은 컴퓨터 상에서는 이거를 뽑을 때 여기는 이쪽 여기는 이쪽 이렇게 보고 뽑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컴퓨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요. 여기만 뜯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자로 폈을 때를 기준으로 노마를 뽑아주기 때문에 여기가 막 엄청나게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야 여기 붙거든. 그래서 결과값이 여기가 막 쭈글쭈글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무딩 그룹 분리, UV 분리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UV도 자르고 그리고 스무딩 그룹으로 저것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스무딩 그룹 내가 딱히 안 나눠놨는데, 아니 나누라고 하는 스무딩 그룹은 나눈 적도 없는데 왜 그냥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은, 박스를 그냥 키면 전체 선택했을 때 스무딩 그룹은 언제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리되어 있는 거 보이지? 여기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그냥 꺼냈을 때 여러분들이 스무딩 그룹을 전체 선택한 다음 1번을 눌러가지고 하나로 만들지 않았다면 박스는 언제나 그룹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건드리지 않아도 그룹화 되어 있다 라는 걸 알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가지고 하기 전에 둘 다 UV는 해놨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이야. 세 번째, 매테리얼 등록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테리얼 등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맥스에서 얘랑 얘랑 떨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는 뭐로 구분하는 겁니까? 옵젝트가 다른 거잖아. 그지? 이거랑 옵젝트 자체가 달라요 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이게 이상한 게,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매테리얼에 의해서 이게 구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명히 이거랑 옵젝트를 따로 해놨어도 여기에 보면 매테리얼 있죠. 매테리얼을 박스 이렇게 적고 둘 다 선택한 다음 박스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서브스턴스 페인터 가면 얘 하나로 잡아요. 이거 하나로. 그러면은 이제 그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그 프로그램이 그래요. 그렇게 짰어. 그럼 왜 그렇게 짰냐고 하면은,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매테리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지 옵젝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 그래서 매테리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박스 로우 이 이름 있었죠.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을 선택한 다음에 박스 투 로우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매테리얼에 붙여놓고 적용하고, 이렇게 구분해야 돼. 이렇게 맥스에서는 매테리얼 적용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매테리얼이 적용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를 눌러서 이게 이렇게 사이클링 돼 가지고 볼 수 있는 매테리얼을 바꿀 수 있고, 매테리얼이 지금 있는 걸 보면 64, 24 해가지고 24개 들어가 있는데, 24개 너무 적어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매테리얼 하나 고릅니다. 스탠다드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게? 잠깐만. 아 됐다. 이제 나온다. 갑자기 안 나와요. 당황했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멀티 서브 옵젝트라는 게 있거든. 이거를 선택하면은 디스카드 하면 돼요. 여기 원래 들어가 있던 06 디폴트를 없앨 건지 물어보는 거야. 안 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에 비어있는 칸들이 있거든. 여기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스탠다드를 찍은 다음 OK를 해주면 이게 매테리얼 하나가 돼요. 여기. 근데 이 매테리얼 하나 안에는 지금 현재 몇 개까지 들어가 있냐면 10개까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매테리얼의 개수는 24개가 아니라 240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셋 넘버를 최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134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134개까지 등록이 되는 거야, 하나에. 내가 알기로 이게 하나에 999개까지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 3개만 써도 거의 한 3000개 가까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테리얼의 수는 부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멀티소어 오브젝트를 쓴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음 이렇게 됐다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얘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랑 얘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게임에 들어갈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얘가 아까처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갈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이거를 본에 의해서 이 위치로 가게 할 건지, 아니면 오브젝트 자체가 이쪽에 배치되게 될 건지에 대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미 알고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오늘 이 작업을 처음 하는 상태인데 그거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모르잖아, 뭔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축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잖아. 전에 얘기했지만 축의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로 가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오면 여기로 가거든. 축이 두 개가 위치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이폴리곤을 로우폴리에서 뽑았는데 하이폴리가 안 뽑혀요 라고 하면은 축이 서로 다르거든, 얘가. 그럼 얘 축은 여기가 아니라 컴퓨터가 인식하는 축은 여기라는 거예요. 축이 다르잖아, 두 개가. 그래서 노말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두 개를 선택하고 축 위치 바꾸는 대로 갑니다. 이펙트 피봇 올리를 킨 다음 축의 위치를 0, 엔터 0, 엔터 0 해가지고 두 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노말이 뽑혀요. 그리고 이거를 띈 다음 이렇게 해주고, 하이폴리곤도 어떻게 합니까? 하이폴리곤도 축의 위치가 다르죠. 하이폴리곤도 축의 위치를 맞춥니다. 0, 0, 0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하이폴리곤을 이렇게 놓으니까 얘가 옆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000 됐잖아. 그럼 이거 노말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Y만 0으로 놓고 얘 위치를 두 개를 똑같이 맞춘 다음 에펙트 피봇 올리를 키고 X0, Y0, Z0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이폴리곤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하이폴리곤은 얘를 선택한 다음 2번 박스 하이를 파일에서 이스포트 셀렉티드해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이 박스가 있네. 이 박스 이름 겹칠 수도 있으니까 새로 만들고, 오늘 날짜로 200814 박스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스무딩 그룹을 가진 채로 밖으로 내보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FBX 저장입니다. OBJ는 스무딩 그룹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OBJ는 스무딩 그룹이 깨져요. 그래서 박스2 하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는 노말 로우 폴리곤이 아니잖아. 스무딩 그룹 딱히 필요 없거든요. OBJ로 이스포트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스포트 할 때는 안 건드려도 돼요. 이거 그냥 내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폴리곤 박스 하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포트 해가지고 같은 곳에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넣어줍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로우 폴리곤. 로우 폴리곤을 내보낼 때, 보통 로우 폴리곤 내보낼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러는 거지. 오브젝트 뒤에 1이 있고, 그리고 앞에 오브젝트 02가 있는데, 하도 구분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얘를 어떻게 뭐 클릭하고 같이 해야 되나? 어태치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얘를 동시에 Shift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동시 선택 알죠? 일단 얘를 하이드 시킬게요. 하이 폴리곤을 하이드 시켜가지고 보기 편하게 바꿔주고, 얘랑 얘를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동시 선택되잖아. 동시 선택한 다음에 내보내면 돼요.
동시 선택한 다음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한 다음 FBX로 얘를 명명을 뭐라고 하냐면 박스 로우라고 명명을 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스무딩 그룹 체크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드밴스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접혀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한 다음 오토매틱으로 해놓으면 안됩니다. 오토매틱을 끄시고 센티미터인지 확인하고 스케일 팩터가 1.0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스케일 팩터가 1.0이 아닌 경우 하이폴리건이 뽑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OK를 한 다음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갑니다. 준비 되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안 뽑혀요, 위치가 안 맞아요, 뭐 매테리얼이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오브젝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거 다 모은 거예요. Q&A 지금 설명한 게 가장 중요한 Q&A들을 다 모으면 설명이 한 1시간 정도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때는 보면서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봐. 이거 이론이니까 따라하지 마. 이거는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는 부분 찍으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PBR 메탈 러프니스 셀렉트 해가지고 로우 폴리곤을 골라주면 됩니다. D 드라이브에 작업 폴더를 들어가서 박스 로우를 선택하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이 윈도우에 미리 보기 기능이 생겼는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냥 넘어갑니다. 프로젝트 세팅은 이거는 맵의 크기고 나중에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큐먼트 셀렉션은. 근데 노멀 맵 포맷은 우리가 제작을 맥스에서 했으면 다이렉트엑스 기준으로 가고 마야에서 했으면 오픈GL로 갑니다. 그래서 다이렉트엑스로 가요. 근데 아니 나중에 오픈GL로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나중에 적용할 때만 마야 쪽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근데 슬슬 헷갈리지 않아? 벌써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작은 맥스에서 했어요. 근데 서브스는 GL로 했어. 근데 GL은 기준이 마야야. 그럼 나중에 이거를 적용할 때는 마야 기준 적용을 적용해야 되거든? 그지? 엔진에 가면. 근데 고치려면 맥스로 와야 돼요. 근데 고치려고 맥스 와봤더니 마야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 맞아, 노말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못해요, 그냥. 그럼 못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러면 나도 몰라. 전 모릅니다. 이걸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이걸로 했냐고. 그래서 다이렉트엑스로 해야 돼. 다이렉트엑스로. 근데 3D 코트를 쓰면 3D 코트는 실행할 때 GL로 하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GL이잖아. 그거 마야 아니야? 그래서 마야로 했어. 근데 선생님이 맥스에서 고칠 때는 못 고친다고 하는 거야. 그럼 GL로 해야 되나? 아닙니다. 3D 코트에서 GL은 성능과 속도를 위해서 오픈GL을 쓰는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UV를 피고 노말을 뽑는 거는 다이렉트엑스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그것 때문에 저게 꼬이거든, 중간에. 근데 꼬이는데 그 꼬이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1024 다이렉트엑스 오픈GL 이거 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탄젠트 스페이스 퍼 프래그먼트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유즈 UV 타일 워크플로우가 뭐냐면 UDIM 시스템을 쓸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UDIM 시스템에 의한 맵 배치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뭐가 달려있냐면 온라인 도큐먼트가 따로 달려있어요. 이거 왜 달려있는 건지 알아? 굉장히 복잡하고 적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왠지 UV를 쓴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찍으면 난리 납니다. 적용 안 돼요. 그냥 다시 하면 돼요. 그냥 임포트 세팅 있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불러진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불러줬고, 이때 텍스처 셋 세팅이 있고, 지금 버전이, 이게 버전이 2020년 2.0이거든? 그래서 이전에 내가 나눠줬던 버전들과 뽑는 방식이 다른데, 최신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지금 쓰는 게 이거라. 자, 그리고 이게 카메라 보기, 퍼스펙티브 보기, 오소그라프 보기, 그리고 기준은 언제나 오소그라프 보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3D만 보기, 3D, 2D 보기, 이게 보면 2D가 같이 보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쪽에 보면은 매테리얼과 저거를 같이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구분돼서. 왜냐면 내가 매테리얼과 로우 폴리곤을 같은 기준에 놓고 같이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다르게 보여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만 더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농을 뽑고 바로 끝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를 선택하고 매테리얼을 하나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박스 펄스라고 할게. 이거 잘못 넣은 거니까 박스 펄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지게 한 다음에 이거를 파일에서 이스포트 해보겠습니다. 이스포트 셀렉티드 하고 박스 펄스. 틀린 예시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아보는 겁니다. 파일에서 뉴 하고 셀렉트 한 다음에 박스 펄스 부르고 예스 한 다음에 열면 이렇게 나와요. 박스 펄스 틀린 거지. 난 UV 두 장 폈는데 왜 하나에서 나와? 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매테리얼을 하나로 넣으면 UV 하나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테리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들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어떻게 다르게 뽑을 것인가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는 거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New, Select, 박스 그대로 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텍스처 셋 세팅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베이크 메쉬 맵이 있고 셀렉션을 따로 해야 됩니다. 2번을 끄고 1번부터 뽑을 거면 1번만 놓고, ID 맵은 현재 뽑지 않을 거예요. 그 박스 2번을 선택했고 1024로 뽑을 거고, 그리고 이 크기 정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하이 디피니션 메쉬라고 하는 게 하이 폴리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2번이니까 박스 2번 하이 폴리곤을 부른 다음에 맥스 프론탈 디스턴스와 리어 디스턴스는 뭐 하는 거냐면 뽑을 때의 범위 정하기, 이걸 범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안티 얼라이싱이라고 있는데, 안티 얼라이싱은 뭐 하는 거냐면 오브젝트들이, 하이 폴리곤 오브젝트들이 서로 폴리그룹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일 때 중간에 경계값을 부드럽게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안티얼라이징을 설명하면, 진짜 빠르게 설명할 수 있거든. 안티얼라이징 없음, 이게 안티얼라이징 없음. 그리고 안티얼라이징 있음. 오른쪽이 안티얼라이징, 왼쪽이 안티얼라이징 없음이야. 자, 그럼 안티얼라이징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뒤에 그럼 둘둘은 뭐고 사사는 뭐고 88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둘둘은 현재 이미지가 1024일 때 2048까지 늘려가지고 안티얼라이징 주기, 사사는 1024일 때 4096까지 늘려가지고 안티얼라이징 주기, 88은 1만이면 몇 K야? 하여간 그 정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88은 거의 안 써요. 44까지 써도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88 쓰라고 돼 있어요. 88 쓰면 한 5분 기다리면 됩니다. 뭐 하나 뽑을 때. 진짜로 되게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먼저 한 둘둘 정도를 뽑거나 아니면 그냥 넌으로 해두고 뽑으면 정말 빨리 뽑히거든. 그래가지고 뽑으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매치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바이 매시 네임에 의해 가지고 로우와 하이를 구분해 가지고 미리 다 만들어 놨으면 이게 만약에 뽑아야 되는 양이 50개라고 치면 50개를 서로 겹치지 않게 뽑아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냐면 보통 실수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글자가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랑 띄어쓰기 안 띄어쓰기 이런 것도 다 구분하거든. 한 글자라도 틀리면 오류가 나거나 뻥나요. 안 뽑히거나 서브스턴스가 멈추거나. 근데 이거를 88로 해두고 그거를 하잖아. 그러면은 한 20분 30분 기다리거든. 근데 컴퓨터가 응답을 안 하는 거지 중간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주 써가지고 아 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 정도 기본은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면은 써도 돼요. 그리고 쓰다가 잘 안되면 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또 자리 가가지고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설명은 다 끝났고 밑에 ID 베이커 파라메터라고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이고 실수. 박스 2번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1번을 선택하고 못 뽑았네. 그러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여기 끄고 볼 수 있거든. 이렇게 그지? 앞에 거를 뽑으니까 요렇게 나온 거야. 요렇게 그지? 자 박스 2번 다시 키고 셀렉트해서 2번 키고 좋은 예시였어. 틀리면 저렇게 뽑히는 거예요. 셀렉션에서 2번 선택하고 뽑기. 이렇게 뽑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뽑혔죠? 확대해서 봐도 여기가 적당히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정도 상당히 빨리 뽑히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88까지 늘려볼게.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걸 잠깐 멈추자. 자 이제 다 뽑혔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88까지 해주면 적당한 거리에서 봤을 때 되게 부드럽게 보여요. 상당히 이게 거의 뭐 그냥 하이폴리곤이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장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 성능이 조금 딸릴 경우 뽑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경고할 때 경고창 같은 거 뜨거든. 거기서 보면 됩니다. 박스 로우라고 해가지고 베이크 메시 맵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2번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2번은 빼고 1번 하이폴리곤을 등록합니다. 셀렉션에서 1번을 선택합니다. 커먼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뒤 그 다음에 베이커를 누르면 된다. 자 이제 이거 2번이랑 1번을 다 뽑았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뽑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메테리얼이 그냥 있는데 베이스 컬러나 하이트나 러프니스나 메탈이나 이런 거는 현재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노말 들어가 있죠. 노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각이 이렇게 꺾이면서 바깥쪽으로 튀져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보이지? 그냥 부드럽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노말이 잘 뽑힌 거예요. 자 월드 스페이스 노말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현재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현재 잘 뽑혔는데 근데 AO의 특성상 물체가 닿으면 중간에 그림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사이에 여기가 좀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여기 중간에 좀 잘 넣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AO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AO는 따로 한 번 더 뽑아야 돼서 그래. 자 커버추어 같은 경우에 현재 꺾이는 정도에 의한 표현을 넣어줬는데 아주 잘 들어가 있죠. 이 정석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
포지션은 그라디언트 맵이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알록달록하게 잘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서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서리 중심이 초록, 밖으로 나갈수록 초록이 사라짐. 모서리가 파랑, 그지? 파랑, 밖으로 벗어날수록 파랑이 사라짐. 모서리가 레드 밖으로 넘어갈수록 레드가 사라짐. 이거 모서리 옐로우 뭐 이런 거. 자, 띵니스 보면 이게 두께에 의한 건데 두께 아주 잘 표현됐죠. 두께 얇은데 얇은 거 특징 나오고.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잘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만 해보고 요거를 끝으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를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반대되는 에메랄드색 놓고 에메랄드를 안 보이게 하면 레드만 보이겠지. 에메랄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브러쉬로 어디를 그릴 거다, 그럼 페인트를 설정하고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내가 클릭하고 드래그 하는 데만 보이겠지. 이렇게 이거 하려고 서브스턴스 페인트를 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러면 그냥 바디 페인터에서 해도 되지, 그죠? 시간도 짧고 금방 하니까. 그러면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는 실질적으로 뭘 해야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바깥쪽만 내가 임의로 칠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를 브러쉬를 갖다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클릭하고 애드 제너레이터를 쓰고 제너레이터에 에디터에 들어가고 에디터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커버추어에 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커버추어에 의한 선택이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 있을 때 이거에 의한 강도를 이 안에서 결정할 수 있고, 강도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게 그지? 바깥쪽만 선택 다 됐잖아. 이게 방금 전에 요 맵 있잖아. 요 맵을 기준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맵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커버추어는 이렇게 커버추어로 들어갔고, 만약 이걸 월드 스페이스 노말로 해놓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월드 스페이스 노말을 내가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줘가지고 좀 요렇게 주면 요게 좀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위에는 녹색, 아래는 빨간색. 선택에 의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스마트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마스크에 보면은 미리 이렇게 끝에를 어떻게 넣을 것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끝에를 까지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까지게 되는 거를 넣어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까지게 되는 표현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까지는 데가 이게 녹색이었던 게 아니라 만약에 회색으로 되고, 그리고 금속성이 아주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까져서 금속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빨간색과 바깥쪽에 있는 이 은색을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까지는 쪽을 그냥 까지는 게 아니라 이건 까지면서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야 라고 하면은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처럼 보여지게도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 영역을 결정하고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쓰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브러쉬질하자고 이렇게 긴 설명 과정을 다 이해하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마치 실제로 진행한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